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제가 라방으로 했을 때 들어왔던 질문들 중에 7가지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그 7가지는 C커브와 유지력 Q&A이고요. 첫 번째는 왜 C커브면 유지력이 안 좋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C커브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C커브는 이렇게 말려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드월이 말려있고 이 능선 아치가 높아서 한쪽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같은 위에 올려도 이게 균형감 있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리프팅이나 파손이 빨리 옵니다. 그럼 어떻게 올려서 모양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렇게 과도한 C커브는 모양을 다르게 잡는 게 아니라 모양을 잡기 전에 요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면에서 아치 중심에 먼저 맞추고 그 기준으로 스트레스 포인트 두께를 잡고 마지막에 쉐입을 다듬는 건데요. 그래서 C커브는 쉐입 구조 순서가 아니라 구조 쉐입 순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유지력에 좋은 쉐입이 따로 있나요? 쉐입 자체보다 응력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사이드월이 열려 있고 스트레스 포인트가 일정하게 잡힌 라운드나 라운드 스퀘어 계열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조적으로 둥근 계열이 응력 분산에 유리합니다. 그럼 스퀘어 타입은 말려서 그런 건가요? 응력 분산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C커브 스퀘어가 어려운 이유는 이 쉐입, 모양 때문이 아니라 사이드월의 방향 때문입니다. C커브 스퀘어가 어려운 건 사이드월이 안쪽으로 말려 있어서 이 예를 들어 화일이 평면으로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구조가 될 수 없고 응력이 가운데로 이렇게 가운데로 한 점으로 더 강하게 몰리기 때문에 이 사이드면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라운드 계열은 사이드월이 훨씬 자연스럽게 열려 있어서 응력이 곡면 전체로 분산될 수 있습니다. 스퀘어는 모양의 문제보다는 사이드월 각도 때문에 응력 분산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몇 그릿으로 화일링 하시나요? 였는데요. 기본 파일링은 180이지만 이렇게 젤 제거와 함께 들어갈 때는 180 정도 또는 150 정도로 하고 있고요. C커브는 특히 이 사이드월이 좀 노출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180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C커브가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는 왼쪽이나 오른쪽 사이드월 경사도가 다르기 때문에 파일 각도도 다르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정면 기준을 봤을 때 대칭 아치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튼튼한 쉐입이 따로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튼튼한 쉐입은 두께가 아니라 가는 방향인데요. 이 스트레스 포인트와 프리엣지로 이어지는 라인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사실 어떤 쉐입도 상관은 없습니다. C커브 심한 분들에게 추천하는 쉐입은
각진 쉐입보다는 이렇게 사이드월을 조금 열어주는 라운드나 라운드 스퀘어가 좋습니다. 또는 이렇게 오벌 타입도 괜찮습니다. C커브 그대로 스퀘어로 잡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리게 됩니다. 그러면 C커브도 있고 이렇게 휜 손톱은 어떻게 쉐입을 잡나요? 휜 방향을 없애는 게 아니라 시각적 중심을 맞추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정면 기준 중심선, 그 기준으로 양쪽을 맞추는 겁니다. 이 프리 엣지는 굴곡을 따라가되 쉐입은 눈 기준으로 중앙에 최대한 맞추어서 대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왜 휜 손톱은 교정하지 않고 시각적 대칭으로 맞추나요? 라고 질문이 아마 있으실 수 있거든요. 이 손톱 자체가 단단한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정은 불가능합니다. 손톱은 뼈가 아니고 이 구조상 이대로 자라기 때문에 교정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억지로 맞추면 얘네가 더 잘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교정보다는 고든 방향대로 모양을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이 휜 게 너무 싫어서 교정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맞춰주고 싶은데요 하시면, 만약에 제일 짧게 하시고 연장을 하시면 되는데 그건 교정이 아니라서 교정이라는 단어보다는 구조를 재정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젤이 이렇게 삐뚤게 올라갈 거를 팁 연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정을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시각적으로나 내가 올렸을 때의 구조물이나 정면을 보게끔 맞춰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라면서 이렇게 변하지 않나요? 이거는 바뀌는 거 아닐까요? 라고 봤을 때 손톱 자체가 변형이 온다기보다는 생활적으로 수축 이완, 날씨나 이제 생활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손톱 요 안쪽은 살에 붙어 있어서 이 모양으로 자라지만 원래 내 손톱은 이렇게 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만 물리적인 힘에 의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스퀘어나 이렇게 말린 손톱은 더 생활 습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삭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죠. 이렇게 손톱이 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유지력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유지력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손톱의 방향보다는 이 올라간 젤 구조물이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손톱이 휘어 있어도 요 중심축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젤에 받는 힘이 고르게 분산되기 때문에 리프팅이나 깨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계단지는 쉐입은 실제로는 유지력에 상관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유지력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단이 졌을 때 자라나온 부분이 뭔가 자꾸 이렇게 움직여지거나 걸리거나 깨졌을 때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력보다는 미관상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계단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현재의 모습보다는 자라나왔을 때의 충격을 덜 하게끔 계단지지 않게 손질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계단지는 쉐입은 유지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끊긴 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젤 자체는 잘 버틸 수 있으나 여기 부분이 계속 미세하게 움직여서 젤이 미세하게 뒤틀리거나 뜰 수 있는
그리고 사이드 쪽이 많이 변형될 수 있는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럼 질문 주셨던 내용을 추려서 7가지를 원래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실 부분을 제가 넣어봤어요. 혹시라도 더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제 인스타 DM이나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